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좀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일단 오늘 중요한 툴을 또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조경을 할 때 꼭 필요한 툴, 샌드박스 툴에 대해서 익혀보려고 합니다. 샌드박스 툴은 그 배경이 되는 뭐 조경이나 바닥이 되는 또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툴은 다른 여러 가지 루비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뭐 그 지도 같은 거, 그 콘타 뭐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특히 어느 특정 지역의 도면을 다운받아서 이게 국토지리 정보원이라고 그 사이트에서 어느 지역에 대한 그 지도를 다운받아서 하는 작업들도 있고 사실 무궁무진한 작업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샌드박스 툴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얘네들이 샌드박스 툴인데 이제 얘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이 집의 바닥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모델링 해왔던 이 집의 그 사이트 플랜, 한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따라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적용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내가 지금 해놓은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만들 때 몇 가지 샌드박스에 있는 툴과 또 이렇게 그 나무를 가져올 때 필요한 그 이미지 패턴, 그러니까 나무 가져올 때 나무의 이미지를 그 이미지로 돼 있는 거 뭐 JPG든 뭐 PNG든 되도록이면 PNG가 좋죠. PNG로 된 이미지를 가져와서 패턴으로 만들어서 그 이제 패턴을 입히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한번 이제 시연을 해보고자 하는 거고요. 다른 곳에도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을 빨리빨리 나가면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샌드박스 툴에 충실해서 일단 해보고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에 나누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샌드박스 툴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모든 것은 이제 여기 from contour 툴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형을 만들 때 어디 등고선 같은 거 있죠. 등고선을 뭐 캐드나 아니면은 뭐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받은 어떤 도면이나 이런 것들, 이 선 라인으로 된 어떤 그 등고선 등을 가져와서 면으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뭐 캐드로 만든 선을 지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계략 지금 이쪽에 한 거, 이 바위 같은 거 이거 한 것을 사실 내가 컨투어 툴로 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계략 그냥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유 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쭉 따라서 그냥 계략 뭐 이게 꼭 만나서 면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면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이제 뭐 면이 되게 한다 그런 쪽으로 해보면 자 하나는 면이 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건 면이 됐어요. 근데 면이 되거나 면이 되지 않거나 제가 여기서는 얘네들이 어떤 층을 이루는 자, 면이 안 된 것도 안 되었을지라도 컨트롤 툴에서 중요한 거는 라인만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을 자 컨트롤 M 해서 컨트롤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블루축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자, 블루축으로 움직인 거. 얘를 자, S 해서 축소를 해 볼게요. 자, 축소했어요. 그리고 축소한 거 자, 중앙 부분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레드 축으로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뺄게요. 이렇게 옮겼고, 그 다음에 얘를 또 M 해서 컨트롤 해서 블루축으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눈치채신 분 있겠죠? 바로 등고선 같은 느낌이 나게 층층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적은 것은 이렇게 M 해서 레드축을 좀 옮기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약간 그린축으로 옮기죠. M 그래서 층층이 만들었습니다. 층층이 라인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그냥 등고송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전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컨트롤 툴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선 자체가 면으로 서로 이렇게 위에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이건데요. 요것이 이제 뭐 산처럼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고, 등고선을 좀 더 위로 하면은 약간 산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선을 없애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긴 하지만 잠깐만요. 혹시 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를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그 라인들을 전부 다 그룹을 한 상태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자, 메이크 그룹 N을 해놓고, 자, 혹시 모르니 하이드를 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라인들은 그냥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워주면 이제 층층이 연결되는 느낌, 어떤 산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왠지 어떤 언덕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필요하죠. 여기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거 할 때는 또 계단형 뭐 이런 것도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기본적인 조경 툴은 익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컨투어 툴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바위색을 넣던 이런 그 잔디색을 넣던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이죠. 여기 그 머터리얼에서 보면은 조경 랜드스케이프 쪽에 여기 보면 랜드스케이프 쪽에 있어요. 여러 가지 툴들이. 그러면 머터리얼, 자 머터리얼, 랜드스케이프. 여기에 있는 지금 잔디도 랜드스케이프에서 한 거고요. 선택해서 지금 이걸 눌러보면 이런 선들이 보일 거예요. 이게 이제 지오메트릭들이 숨어 있는 건데요. 이거를 살려서 하는 또 방법도 있죠. 일단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돌로 하던 잔디로 하던 뭐 이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그냥 돌 느낌 나게 그렇게 처리했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느낌 나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뭐 이쪽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이제 축소를 할 수도 있고 확대를 할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그건 뭐 똑같고요. 여기서는 좀 축소를 해서 이왕이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먼저 이 컨트롤 툴에 대해서 먼저 해봤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밑판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죠. 자, 이게 여기에 스크래치라는 툴이 있어요. 스크래치는 자, 이 스크래치를 누른 다음에 스크래치를 딱 누르면 여기 아래 그리드 스페이싱이라고 나와요. 그리드 스페이싱을 2000으로 하겠다. 그러면 2000의 간격으로 이렇게 쭉 큐빅들이 나옵니다. 2000의 간격. 물론 내가 2000 간격으로 하면서 오른쪽으로 몇만 킬로를 가겠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이쪽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이 집을 놓을 수 있는 밑에 부분 판을 그러니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스크래치 툴을 자, 나는 간격을 2000 아니면은 1000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1000으로 하면 훨씬 더 촘촘하게 되겠죠. 엔터 하고 1000으로 하고 나는 몇만 한 8만 정도 하겠다. 자, 8만에서 얘가 멈추고 또 이렇게 해서 8만. 자, 그러면 8만에 8만짜리의 큐빅 이 안에 그 큐빅이 있는 큐빅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이게 스크래치 툴을 사용하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죠. 이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물론 이거 세워서 하면은 세운 축으로 블루축으로 세워집니다. 그거는 자, 여기서는 먼저 이걸 사용해서 밑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만들었으면 물론 여긴 더 얇고 이건 더 두꺼운 거 아시죠? 아니까 더 스퀘어가 더 크죠. 그 이유는 여기는 아까 2000으로 그리드 스페이싱을 2000으로 했고 이쪽은 1000으로 했기 때문에 더 촘촘한 거고요. 500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촘촘할수록 데이터 양은 더 높아진다는 거. 컴퓨터 사양에 여러분들이 되는 정도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지워줄게요. 잠시만요. 아니, 같이 놓고 한번 실험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컨트롤가 아니라 스크래치 툴에서 이 그리드 스페이싱을 큰 것과 작은 걸 놓고 한번 해볼게요. 스무브 툴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스무브 툴은 이 판에 대해서 이 그리드 판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스크래치 툴은 서로 그룹이 돼서 나옵니다. 이건 지금 그룹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하면 그룹 편집 상태가 되죠. 이 상태가 됐을 때 스무브 툴을 놓고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원형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아래 보면은 반지름이 자, 레디우스 나오죠. 레디우스가 2만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원형의 레디우스가 2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2만을 찍고 위로 올릴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다시 찍고 여기 스무브 그러면 어때요? 2만을 내리고 그러면 더 큰 것도 가능하죠. 자, 내리는 거 여기까지 다시 올려 볼게요. 자, 3만 정도 더 해보죠. 그러면 스무브 툴 3만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내릴 수도 있죠. 스무브. 자, 이거는 반드시 그룹 편집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자, 원형 3만 찍고 내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너무 얇게 막 하면 지금은 이 전체 지형을 막 만들어야 돼서 반지름을 좀 크게 잡고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스무브 하고, 잠깐만요. 편집 상태. 다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편집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해야 돼요. 자, 여기 좀 반지름을 줄여보죠. 만으로. 많이 줄어졌죠. 그러면 자, 이렇게 찍고 올리고 엔터, 찍고 엔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스크래치하고 그 다음에 스무브 툴까지 여러분들 지금 샌드박스 툴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엔 이 툴, 자, 스탬프라는 툴이 있어요. 스탬프. 자, 이 스탬프를 이용한 게 바로 요 아래, 자,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이 기단처럼 이 기단을 만들어 줬어요. 그 우리 집을 좀 어디 좀 올려야지, 너무 낮은 지역에 있으면 조금 안 맞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단을 올려서 집을 한번 올려줘 봤어요. 자, 그 스탬프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현재 이 부분은, 자, 얘를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줄게요. 델리트 하고 이것도 일단 델리트. 잠깐만요. 얘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얘는 옆에 놔둘게요. 자, 이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스크래치로 똑같이 이제 이 정도의 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스탬프 툴을 이용하고 또 스무브 툴을 이용하고 또 이것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소프트 네이처 툴을 활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탬프 툴도 마찬가지로 스탬프 툴은, 자, 이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집의 길이와 폭을 대략 한번 큐빅으로 만들어 보죠. 그러면 뭐 렉탱글로 한번 보면 이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얘를 가지고 올게요. M 자, 레드 축으로 쭉 가지고 왔어요.
자, 이 가지고 온 큐빅을 지금 위에 좀 올려져 있죠. 조금 더 올려도 되고요. 블루축으로 약간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여기 도장 툴, 스탬프 툴을 누르고 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여기 옵셋이라고 나오죠. 옵셋이 이 간격을 말하는 건데 일단 해보면 뭐 아실 거예요. 스탬프. 자, 이렇게 하면 도장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위에 것을 그대로 찍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나 위로나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오메트리 그 형태에 맞춰서 이 지형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옵셋 값이라는 것은 이 지금 간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옵셋이 아까 5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500으로 해볼게요. 이제 스탬프 옵셋을 500으로 바꿨어요. 자, 500으로 바꾼 상태에서 지금 여기 스탬프 툴을 클릭을 하고 자, 위에 있는 큐빅을 찍어주고 그대로 아래로 가져와서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 위로 뭐 다 갈 수 있지만 이제 기단이니까 위로 올려주고, 근데 다만 한번 올린 거 다시 내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지금 기단이 너무 양쪽 부분이 너무 갑자기 급경사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집을 올려놓기가 상당히 불안하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옵셋 값을 많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옵셋 값을 자, 많이 주고 해보죠. 자, 스탬프를 찍으면 옵셋 값을 얼마나 줄 거냐 나오면 한 2000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2000 정도도 사실 조금 약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올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자,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옵셋 값을 더 주고 싶은 상태면 조금 더 1000원, 아까 500을 주고 그 다음에 1500, 2000을 줬는데 그러면 한 3000이나 한 4000 정도 줘도 뭐 괜찮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 3000을 한 번 더 줘볼게요. 스탬프 하고 3000 하고 엔터 하고 네. 자, 이 정도 너무 많이 올릴 필요 없죠. 자, 이 정도 올려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보다 사실 그리드 값을, 그러니까 그리드 스페이스를 조금 더 좀 이렇게 뭐라 그러냐 넓게 했어요. 왜냐면 이 지금 컴퓨터 사양이 조금은 좀 힘들어해서 더 촘촘할수록 컴퓨터 사양이 좀 많이 잘 따라줘야 됩니다. 컨트롤. 그래서 여러분들 만든 그 집을 여기 위에 올려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까 했다가 그냥 지웠는데 다시 한번 스무브 값을 줘서
자,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리고 아까 그 컨투어 툴 통해서 만들었던 거 처음에 잠깐만요. 제가 하이드 시켜놨는데, 자, 그거 하이드 된 거를 한번 다시 보이게 해서 바위나 아무튼 일종의 산을 다시 한번 높은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죠. unhide rest. 자, 이거 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뭐 이건 나중에 얹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룹 편집 상태에 가서 스무브 툴을 넣고, 지금 만이죠. 만인데 처음엔 조금 큼지막하게 해서 이만 지형을 좀 크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 3만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지형이 여기 좀 더 크게 움직이죠. 여기서는 25,000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이 정도 올린 상태에서 아까 컨트롤 툴로 만들었던 이런 모형을 S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자리를 한번 매겨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감에 의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정식 지형은 이제 나중에 뭐 다운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하나는 또 복사해 와서 저기 이렇게 숨겨놔도, 일부는 숨기고 나오게 해도 상관없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Q에서 약간 돌리는 것도 그냥 다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컬러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 랜드스케이프에서 잔디의 형태들 중에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걸 해도 되고, 뭐 이걸 해도 되고, 조금 더 여기는 이 색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또 이 색으로 해보죠. 근데 약간은 잔디가 좀 진한 감이 있으니까 살짝은 좀 밝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밝게. 그리고 RGB로 가서 살짝, 예.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이쪽은 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먼저 좀 처리를 할게요. 자, 이거는 랜드스케이프에서 셀렉트 랜드스케이프에서 사실 이런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잔디의 산처럼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위처럼 처리를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선들도 없애버리면 돼요. 아까 같은 경우도 델리트 시키면 없어지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을 지워줘도 되고 이제 여기 지금 바닥에 있는 이 큐빅 이 선들이 그러니까 그리드 선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하려면 우측 버튼을 누르면 여기 소프트 스무스 에이지라고 있어요. 소프트하고 스무스 에이지. 지금 이쪽에 보면 우측에 보면은 바로 소프트 스무스 에이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걸 두 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걸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두 개 다 하면 라인이 완전히 없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쪽에 약간 그 벽돌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암석 예를 들어서 암석 같은 느낌 기단 같은 느낌 그걸 주기 위해서 앞에는 다른 걸 했는데 다른 색채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앞에만 달리 하느냐 그거는 이제 여기 보면 뷰에 가면 지오메트릭이라고 있어요. 히든 지오메트릭. 자, 히든 지오메트릭을 키면 다시 아까 없앴던 것들이 드러나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선택을 하는데 내가 이 부분만 선택을 하겠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러면 여기만 내가 색깔을 저기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도입부에 올라가는 측면 이런 데만 좀 다른 색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작업한 거죠.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 진입부에 계단도 두고 사실 할 거 많아요. 도입부에 내가 하겠다 하면은 할 거 많은데 이제 그렇게까지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고 자, 이렇게 이제 처리한 거죠. 앞뒷면만 이제 이렇게 처리해 봤고 왠지 여기에서는 두 명까지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처리하고 이쪽은 계단으로 아니 그 잔디로 처리하고 이제 다시 뷰에 가면 다시 지오메트릭을 꺼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뭘 가져와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나무들을 좀 가지고 와서 심어줘야 되겠죠. 잠시만요. 여기도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런 느낌 지금 여기 앞에 해놓은 거랑 같은 색으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놔두고 바위가 있는 것처럼 해주고 여기다 이제 나무를 가져오는데 자, 나무는 직접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에어하우스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
자, 여기서 TR 트리. 트리를 검색했어요. 검색하고, 자, 검색해서 나오죠. 이 나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나무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아까 가져왔던 나무가 조금 데이터가 가벼운 걸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가 2MB면 상당히 큰데, 잠시만요. 얘는 16메가. 하나만 어찌됐건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일단 다운 받을게요. 받을 수 없다고 나오네. 자, 여기 나무가 왔어요. 자, 여기는 3D 나무. S 하고 끼워볼게요. 나무가 좀 표시가 안 나죠. 여기 이런 경우에는 또 에디트에서 좀 색을 좀 편집을 해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나무 색이 조금 진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차라리 그냥 이렇게 표시가 나게 약간 진하게 해줬어요. 이런 3D 나무를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2D 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는 보세요. 이렇게 2D 나무예요. 얘는 그냥 그림식으로 패턴으로 그러니까 넣는 거죠. 그래서 M 얘를 하나 가지고 이쪽으로 와볼게요. 근데 이거 가져오기 전에 이 2D 나무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저거는 이제 컴포넌트를 가져왔지만 내가 한번 이 나무를 넣고 싶다. 내가 넣고 싶은 나무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세워서 큐빅을 만들어요. 이렇게 세워서 만들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나무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나무 이미지를 내가 따로 저장을 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포토샵이나 이런 데 검색해서 이미지를 한번 이미지를 그러니까 하나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머터리얼에 가면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 크리에이트 머터리얼. 그러니까 내가 머터리얼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를 찾아가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자료라고 지금 이미 여기다 나무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면 나무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자, 오케이. 자, 이 나무가 패턴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재질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M 바켓으로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 자, 자세히 보세요. 이게 이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패턴이 돼 버렸어요. 지금 보이시죠? 그럼 이 패턴을 어때요? 키워줘야 되겠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했던 텍스처에서 포지션으로 확대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최대한 확대하는 거죠. 자, 확대하고 얘로 여기에 맞춰서 가져오는데 약간 더 줄여야 되겠죠? 크기를 좀 이렇게 잘 맞춰서.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할 게, 이 패턴이 여기 옆에 패턴하고 자꾸 걸려버리죠. 얘만 딱 하나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더 키우려고 해도 여기가 지금 걸려서
잘 안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엔 정확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미지 자체를 여유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포토샵에서 캔버스 사이즈를 늘려놓고 거기에 이미지를 놓고 가장자리를 좀 비워두는 거죠. 그럼 훨씬 더 패턴을 만들기가 쉬워요. 패턴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기가 좋은 거죠. 일단 포지션으로 확대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경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다만 이제 2D 조경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자 뭐가 보이나요? 지금 이 라인이 좀 눈에 거슬리죠. 자, 이거는 이레이저에서 시프트하고 그때 시프트 하고 시프트.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안 보이죠? 이 라인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포토샵에서 처리를 해줘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포토샵 곧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샌드박스 이제 처리하고 조경을 만들고